서강대 김영수입니다. 비가 참 많이 옵니다. 남과 북 모두 비 피해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평안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우리 한반도에는 많이 왔습니다. 북한은 수해가 너무 심해서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제기구에 호소를 했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도 북한을 돕는 인도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이 어떻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추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일반 구호 중심의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으로 환원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원 초기에는 주로 긴급을 요하는 일반 구호였는데 95년부터 98년으로 가면서 농업복구가 쬐끔, 보건의료가 찔끔 들어왔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농업복구 지원 비중이 크면서 농업복구는 늘어나면서 일반 구호는 30%대로 줄어드는, 특히나 2008년 이후에는 보건의료 등 개발 구호성 비중이 증가하는 질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가 했느냐? 정부가 주로 식량, 비료, 의약품, 의료장비 등을 보내주었고요. 아주 다양하게. 민간단체는 정부가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상수도, 상하수도 개선 사업, 학교 짓는 거, 산림 녹화, 그리고 농축산 지원. 결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대북 지원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그러면 이런 인도적 지원을 북한은 어떻게 보는가? 놓칠 수 없는 내용들이죠. 북한은 고마워합니다. 지원을 해주면. 좋지. 그렇게 하지만 보면 주체적으로 받아라. 구걸하지 말라. 준다면 받는데 구걸해서 받지 말라.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이 체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참 까다롭네요. 문제는 가장 인도적 지원에 걸리는 게 분배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면 줄 곳에 제대로 갔는가? 분배의 투명성은 국제기구가 북한에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입니다. 우리도 주면 제대로 갔는가? 글쎄요. 북한에서 제대로 준 것 통계를 줄까요? 간혹 몇몇 어린이 단체에서 받은 것은 키가 컸다, 몸무게가 늘었다 하는 통계를 주기도 하지만 더 이상의 어디로 몇 톤이 갔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북한 체제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북한 사정을 감안해야 될 것이, 북한은 숫자로 된 것이나 통계로 된 것을 누구에게 밝히거나 전해주면 이건 간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북한만 체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동독도 서독과 통일 전에는 기상학과가 몇 개가 있는지 대학의 기상학과를 비밀로 했습니다. 왜? 기상이라는 건 다 통계다. 그러니까 이 폐쇄성을 좀 유지하는 체제들은 통계에 대한 것이 문화적으로 누구한테 주면 안 되는가 봅니다. 자, 남북관계와 인도적 지원 또 하나의 꼭지입니다. 남북관계와 인도적 지원은 어떨까? 아마 오늘 강의의 또 하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남북한 관계. 남과 북이 만드는 관계. 그러나 남북한 관계는 남과 북이 만드는 관계에다가 북한과 남한 내부의 요인, 그리고 남북한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은 필요한가? 많이 묻습니다. 저보고도. 그래서 저는 네. 그러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북한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당신이 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요인과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북한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국제기구는 북한이 홍수 피해로 앞으로 560만 명이 기아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예견도 했습니다. 식량은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하고 영유아 사망률이 10년 전 통계입니다만 1000명당 40명. 산모가 사망률은 630명당 1명. 북한 정권과 주민을 같이 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인도적 지원의 명분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일은 고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비판을 받으면 비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인 논리, 적극적인 해명도 하면서 할 건 해봅시다.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독 정부가 동독을 지원했을 때의 기준과 원칙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동독 정부는 서독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달라 이렇게 할 때만 서독 정부가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지원에 대한 대가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동독 사회와 주민들이 서독이 지원한 사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강의 마지막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기 전에 라는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 바로 95년에 나왔던 우리 정부의 표현이었습니다. 참 멋있었는데 저는 다시 생각하자는 요청을 드립니다. 동질성 회복 해야죠. 그러나 누구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그럼 북한 따라오라고? 아니죠. 따라서 동질성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만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이질성이 서로에게 수용될 수 있는 열린 마음도 필요한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같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화 통일은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한자로 썼지만 평과 화입니다. 서로가 격이 같다고 느낄 때 평화가 옵니다. 특히 서로 싸운 사이라면 화해하는 단계가 없으면 평화 못 이룹니다. reconcile, with, between 전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with와 between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남과 북은 지도자들끼리는 몇 번 만나서 화해했지만 우린 언제 화해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북을 같은 격으로 봅니까? 서로가 서로를 같은 격으로 볼 때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싸운 사이라면 화해를 해야죠. 화해를 하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잦은 만남, 작은 만남이 지속돼야 됩니다.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 방식을 같이 원할 수 있도록 많은 마음을 나눠야 통일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통일된 우리 조국이 주변 국가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공공 외교를 펼쳐서 평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통일 환경을 만들어내야죠. 자, 오늘 강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추진 방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도적 지원, 첫째, 알고 제대로 하자. 그냥 도와주는 거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왜 해왔는지를 오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평통에서 이 주제를 참 잘 선택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데 무척 감사드립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상호 오해도 많이 줄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20년 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한 것을 또 반복 학습할 필요 없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아까처럼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적 지원을 하기에 우리의 필요한 성찰은 뭘까? 격을 같게 생각하는 평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통일이지만 서로 다른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북한을 알아야 되는 노력. 그걸 역지사지라고 하지만 말만 역지사지지 한 번도 우리는 제대로 해보지 않지 않았나 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필요성을 많은 분들께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민주평통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대북 지원 단체뿐만이 아니라 NGO들, 민간단체들의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들이 커지고 있네요. 그러나 뭐 형편없이 엉망진창 다 자기가 쓴 건 아니고요.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나태했던 것이죠. 좋은 일에 쓰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전체 활동비는 몇 % 이내에서 남은 돈은 어떻게 썼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꽤 많았네요. 그리고 주신 분들이 아유 줬으니까 알아서 잘 썼겠지 하셨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는 이제 한 발짝 더 앞으로 가네요. 투명성을 꼼꼼하게 요구하고 그 투명성에 충족된 단체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또 조심해야 되고요. 도덕성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의 단체에 실행을 해줘야, 실천을 해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이 하나하나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주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더 훨씬 더 잘해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비적대적 협력 단계에 갔을 때의 인도적 지원 방식입니다. 서로 뭘 원하는지, 내가 정말 가능한지를 묻고 답하면서 꼭 필요한 걸 주는 적재적소, 적기적소에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남북관계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만남조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묻기도 어렵고 구걸하지 말라 했는데 뭘 달라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인도적 지원은 명분도 중요하고 실현성도 갖춰야 되고 모금해서 주신 분들의 뜻이 잘 쓰였다는 것을 환원해서 알려드릴 의무감도 존재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지속적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돈 안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뿌듯함, 통일에 기여했다는 나의 충족, 마음의 희열 이런 것 때문에 이 귀한 분들이 젊은 청춘을 바쳐가며 평생 인도적 지원단체에서 일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